저희는 배터리더스입니다. 배터리더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글로벌 크리에이터로서 에너지, 배터리, ESG에 대해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영리더 크루죠. 지난 시간에는 ESG 중 E에 초점을 맞춰 MZ세대의 눈으로 여러 국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후위기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ESG 중 S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양한 국가들의 배리어 프리 제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초원님, 배리어 프리가 어떤 건지 잘 아시나요? 네, 당연하죠. 배리어 프리란 장벽을 뜻하는 배리어와 자유로움을 뜻하는 프리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장벽을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사회적 운동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배터리포터에서는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로 주제를 나눠 유럽과 미국,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배리어 프리 제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임산부를 주제로 어떤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산부를 위한 배리어 프리 제도를 소개해드릴 배초원입니다. 한국은 임산부들을 위한 어떤 배리어 프리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지, 또 유럽이 네덜란드와 독일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볼까요? 그럼 먼저 이가현, 사유진 톡방과 함께 한국의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배터리더스 1기 이가현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어떠한 배리어 프리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정부는 임산부를 위한 배리어 프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진짜 확대돼야 될 것 보실까요? 같아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특히 올해 2022년도부터 개정된 임신 바우처 혜택은 한 명 출산 시 전년도에 비해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부는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보험 서비스란 육아를 맡고 있는 여성 직장인의 배리어 프리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아이돌보험 서비스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은 누구든지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정책 속 임산부를 위한 배리어 프리 정책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유진님께서 일상생활 속 배리어 프리 사례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유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톡파원 서유진입니다. 저는 가연님이 소개해주신 정부 정책에 이어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중심, 서울역에 나와 있는데요. 왜 이곳에 와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바로 KTX 이용 혜택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코레일 측에서는 임산부 전용 멤버십, 맘편한 KTX 제도를 운영하여 전용 이동이 멤버십이 불편한 있나 봐요. 임산부들에게 40% 할인된 가격으로 40%? KTX의 특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좋은데? 또한 보호자 1명까지 추가로 혜택이 제공되며 출산 후 1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차 외에도 인천공항은 임산부에게 출국 수속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산부가 보다 살기 편안한 세상이 되길 바라며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돌봄 서비스는 특히 맞벌이 직장인 부부에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특히 영유아처럼 밀착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KTX 특실도 몰랐던 제도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임산부들을 위한 교통수단 제도로는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밖에 몰랐는데요. 생각보다 더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네요. 네, 맞아요. 이 영상을 통해 저희처럼 잘 몰랐었던 분들도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어서 유럽의 네덜란드에 나가 있는 이시연 톡파원과 독일의 이연주 톡파원이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 중인 배터리더스 1기 이시연입니다. 저는 지금 네덜란드의 보건복지체육부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임산부가 겪는 임신, 출산, 산후조리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여 임산부를 위한 배리어 프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출산 여성의 96%는 출산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서비스 이용 비용은 40시간 이내일 경우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임산부들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는 OECD 가입국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요. 네덜란드의 직장 여성의 약 60%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종사 중입니다. 특히 네덜란드 여성들은 출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시간제 근로를 많이 시작하는데요. 시간 선택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도 적은 편입니다. 네덜란드의 정책들을 경력 통해 단절에 임산부가 대한 우려가 느끼는 사회적 장애물을 너무 없애기 부러워요.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에서 배터리더스 1기 이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배터리더스 1기 이현주입니다. 저는 지금 베를린 국회의사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독일은 대중교통, 공공장소에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산부와 수유자의 건강을 최고로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임산부 노동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임산부는 위험한 근무, 야간 및 일요일 근무와 추가 근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과 출산 6주 전부터 출산 후 12주 사이에는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산부 수당 정책을 통해 금전적으로 직접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에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의료보험으로부터 임산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임산부 수당은 3개월간의 순수입 평균으로 최고 390유로까지 의료보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고 그 차액은 고용주로부터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배터리더스 1기 이현주였습니다. 또 개인의 비용 부담을 줄인 정책에서도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시간제 근로를 통해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색달랐는데요. 독일 역시도 대중교통, 공공시설에 임산부에 대한 시설들이 다양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의 법계도 독일 법률을 기반으로 체계를 정비했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서포트해주는 정책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어서 고령자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 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터리더스 한지입니다. 저희 유닛은 이번에 독일과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 각기 다른 4개의 국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어떤 제도와 정책을 적용시키고 있는지 취재를 나가보았는데요. 먼저 유럽 독일에 나가 있는 강대현 도파원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배터리더스 1기로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대현입니다. 이번에 저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 노인에 대한 배리어 프리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배리어 프리는 1974년 6월 유엔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협회에 의해 장벽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건축 분야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배리어 프리라는 단어의 유래가 저기서 나온 거였네요. 진짜 몰랐어요. 가장 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예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상버스입니다. 독일 정부는 2013년에 2022년 저도 저 버스 1월까지 타봤는데요. 진짜 되게 모든 낫더라고요. 지자체들이 대중교통에 완전한 배리어 프리 구현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2년 8개월 동안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저상버스가 아닌 버스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들을 위해 설계가 되었다라고 느낀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가 정차하여 승객들이 승차하기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에 버스 전체가 너무 승객들이 좋은 타는 것 같지 않아요? 방향으로 버스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져요. 이를 통해 승차 시 버스의 높이와 연석의 높이가 거의 일치하게 휠체어 되고 타신 분들이 오시면은 간격은 기사님이 더 이렇게 장치를 줄어듭니다. 작동을 두 하시거든요. 번째로는 그러면 용이하게 접었다 펼 수 바닥으로 있는 슬라이드가 수동식 내려와서 발판 또한 직접 모든 끌어서 저상버스에서 올려주시더라고요. 볼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통 버스 운전사가 발판을 펴주거나 또는 승객들이 휠체어를 타신 노인분들을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펴줄 수 있습니다. 저도 2번 정도 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 시골에 살아서 많은 노인분들이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들어오는 마을버스는 제가 오르기도 불편한 높은 계단과 좁은 통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조사를 통해 한국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시골 동네에 이런 정책이 수립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일 정부가 완전한 대중교통 배리어 프리를 구현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독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완전 맞는 말 같아요. 다음으로는 한국은 어떤지 전혜빈 톡파원님이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활동 중인 배터리더스 1기 전혜빈입니다. 오늘은 한국 일상 속 배리어 프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한국 일상 속 배리어 프리는 바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입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첫째로 높이에 따라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키가 작으신 노인분들이나 휠체어를 타고 계신 노인분들도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도 평소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사람을 인식해서 음성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기계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고령자분들도 쉽게 음성 안내를 따라 서비스를 찾고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현재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전국에 25개의 구청과 군청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는 민간 기관까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더욱 많은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찾아볼 수 시급한 것 있으면 같아요. 많은 좋겠습니다. 도입. 안녕. 요새 키오스크가 정말 늘어난 것 같지 않나요, 주원님? 네, 맞아요. 저도 할아버지께서 사용에 불편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고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에서 나온 것과 같은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앞으로도 활발하게 공급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어떤 영상인가요, 지인님? 다음은 미국에 나가 계신 황기택 톡파원님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옆에 보이는 건물이 미국의 시니어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시니어 아파트는 일본의 실버 하우징,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공공주택과 비슷한 성격을 너무 좋은 가지고 있는데요. 정책 같지 않나요? 시니어 아파트? 미국에서는 시니어 아파트가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미국의 복지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시니어 아파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니어 아파트는 62세 이상 노인만 입주 가능한 아파트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입주가 가능한 정부 보조주택입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약 30%인 월 200불에서 300불의 낮은 임대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월 있습니다. 200에서 300불이면 미국 또 하나 좋은 월세를 점은 생각해봤을 노인들의 때 건강 문제를 정말 전문적으로 저렴한데요?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아파트에는 24시간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각 가정에 화장실과 침실에 비상벨이 있어 비상시에 누르면 오피스에서 비상조치를 하여 앰뷸런스를 출동시킬 수도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시니어 아파트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니어들의 건강까지 생각해준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어떤 곳일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의 소식을 들어볼까요? 유느미 톡파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터리더스 중국 톡파원 유느미입니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무려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노인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며 이렇게 노인들의 삶의 질과 권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강국인 중국에서도 많은 고령자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지만 여전히 일부 고령자들에게는 기술 지능 딜레마가 할머니, 나타나 할아버지들 그들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어려움을 주고 당연하게 있습니다. 어려워하시니까 네. 중국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는 QR코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식당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건강검진과 별도로 교통, 의료, 문화, 체육활동, 소비, 결제 등 7대 분야에서 전통적인 노인 서비스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현금을 거부하는 차별적인 관행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스위선바는 이런 고충들을 고려하여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글씨가 잘 안 보여 일반 모드가 불편하신 분들은 배리어 프리 모드로 설정하여 보다 간편하고 편안하게 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자가 커지는.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배리어 프리를 강조한 정책들과 시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인식도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장벽 없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배터리더스 중국 톡파원 유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미 많은 서비스들이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스마트 기기와 프로그램 사용에 취약한 시니어분들을 위한 정책이 더욱더 시급했을 것 같아요. 각 나라별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회에서 배제되기 쉬운 시니어분들의 물리, 제도적 장벽뿐만 아니라 법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장벽들까지 허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고령자를 위한 제도를 소개했다면 이제는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 프리 제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베리어 프리를 얼마나 잘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서관에 입장하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휠체어입니다. 직접 사용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도 되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